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가 LNF 컨콜 이후에 좀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도 할 겸, 제가 사실 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사실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도 있고, 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이 맞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었고, 또 이렇게 무조건 빨리빨리 제 의견을 전달드리는 게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좀 점검해 볼 겸 저도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분기에는 분명히 LNF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LNF의 비중을 높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 대한 제 판단에 대한 자책도 좀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오늘의 뭐 당연히 제가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신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그 제 자책을 빼고 LNF 경영진의 역량 부족에 대한 얘기와 이제 트레이딩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 보고 오늘 또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좋은 의견들을 내주어서 그 부분도 짧게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LNF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1분기 때. 왜냐면 분명히 바닥을 지나가는 이 2차 전지에 모멘텀이 없이는 실적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 이런 뭐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게 이전 모멘텀이라든지 코스피 이전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진 애들은 LNF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저 PER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 많은 애널리스트와 이런 공매도에 공격받는 이 시기에 가장 최적은 LNF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는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컨콜 이후에 사실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는 부분인데 레드우드 부분도 굉장히 좀 불확실해졌었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 거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이후에 좀 크게 부진될 거라고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성 주주고 오래된 주주이지만 일부 약간 좀 트레이딩해서 좀 옮겨 놓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참여의 시간과 이렇게 거저 뭐 예상했었습니다. 했는데 거의 10% 이상 빠졌었죠. LNF만 혼자. 물론 다행히 좀 며칠 2-3일 올라주면서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만 예상됐던 주가의 흐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컨콜에도 그런 사실 컨콜에서 레드우드 이야기를 많이 주목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제 저는 더 큰 그림들을 그려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음 시장과 애널리스트들은 완전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죠. 특히 막 반토막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LNF에서는 다른 애들은 뭐 에코프로비엠은 뭐 15% 양극재가 신장한다. 뭐 포스코 퓨처엠도 5% 이상의 뭐 영업이익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어디죠? 뭐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 흑자를 더 뭐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서 LNF에서는 뭐 역신장할 수도 있다. 뭐 간간히 그냥 0% 신장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저 기반에는 LNF의 최종 OEM인 테슬라의 모델 Y 루시퍼 모델이 모델 Y가 업데이트되는 페이스리프트 되는 그런 기간도 고려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생산되는 모델들이 이제 유럽으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시장에
신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다행히 최근 유럽의 1월, 2월에는 24년에서는 신장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상외로 또 미국이 오히려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이제 LNF에서 부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주가에서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거의 3-4%씩 떨어질 때 제 가슴은 진짜 거의 찢어지는 듯하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더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 판단도 이렇게 너무나 운이 안 따르고 실력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두 다 내 투자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거는 제 차치하게 하고 경영진의 실책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컸었습니다. 리튬을 투기를 실패를 한다든지 굉장히 이거 아직 1분기에도 아직 완벽하게 못 떨었다고 하죠. 레드우드와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지 하지 못하는 부분, 산업부의 승인을 아직 최종적으로 못 승인 실패는 한번 처음에 받았던 부분, 이것도 원래 처음에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승인 실패를 받았으면 안 됐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승인을 아직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자금 유치를 실패하고 있는 아직 이 부분, 기술력만 믿고 해외 합작들이 실패되는 이 부분, 레드우드 같은 거죠.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시간이 되면은 좀 시나리오들을 좀 그려봤는데 저는 아직도 뭐 희망의 해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레드우드의 기술 제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V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경영진들의 잘못된 주주들에 대한 시그널을 수차례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뭐랄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경영진들이 사실 리튬 투기 실패를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왜 하필이면 얘네만 이렇게 혼자 투기를 심하게 실패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너무나 사실 억울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계획했던 시장과 소통했던 이런 방법들도 반도 수행을 못할 줄을 전혀 못했는데 얘네들은 엄청나게 다 못해 주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너무나 사실 안타까워서 사실 말도 안 나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발생할 것이라고 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레드우드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데 그것들이 불확실해져서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주가 터져서 일부 뭔가 언니 한번 좀 급등이 나오면 좀 일부 트레이딩 할 생각까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내 실력의 문제인가? 내 시나리오대로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것들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한 거는 얘네들의 책임 없는가? 레드우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2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시장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경영진들에게 이게 올바른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레드우드와는 굉장히 첨예한 뭐 정치적인 문제나 산업부 특허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길게는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 나름에서의 트레이딩 시점은 그 직후였습니다만 못했었고 뭐 3% 빠지고 4% 연속 3일 빠졌을 때 거의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막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회복해 주었지만 그 회복의 그 근기는 지금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왜 고민했던 부분은 LNF가 분명히 2차 전지는 반등할 것이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저도 수없이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이익을 많이 보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 1분기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견이고 그래서 이 김철중 의원의 리포트를 짧게만 좀 보면은 오늘 좀 영상 올리려면 배터리셀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24년 1쿼터부터 계속 지금 2월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죠. 작년 3분기까지 4분기에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GM이 많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의외로 유럽 데이터가 좋다라는 부분은 보실 수가 있고, 리튬도 어느 정도 하방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음, 여기 있죠. 이 수주가 돼야 됩니다. 이게 LG화학에서 수주를 내줬죠. 굉장히 잘 해줬던 기업이고,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임박한 수주 모멘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GM과 테슬라 향 업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경우 4680 셀 향 수주가 기대된다. 테슬라 직납과 LG 엔솔 4680 향 소재 발주 가능성이 모두 높다. LNF 이야기죠. 그다음에 LG 화학도 GM 밸류체인도 더 많이 수주할 것이다.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 특히 전해액 같은 경우 지금 요즘 엔캠 난리 났죠. 당장 지금 급한 상황에서 엔캠이 완전 미국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전해액은 또 그나마 이런 뭐 양극재처럼 핵심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리막 같은 경우도 좀 바꾸는 것인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려면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또 이제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현대기아차가 올해 10월경에 이 배터리 셀이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소재 발주 시점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발주 규모 역시 증가할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포드는 좀 다운됐죠. 그래서 SK온 쪽의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삼성 SDI도 이재용 부회장도 뭐 이 말레이시아 공장에 가서 뭐 많이 캐파 확장해라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디벨롭 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적인 매력이 아주 투철해서 너무나 경쟁력 있는 가격이어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스볼트 대출 성공하면서 소재 발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파나소닉, 그다음에 벤더 다우나 잔업 미스 거기 스미모토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레드우드 쪽하고 할 텐데, 레드우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연관된다. 그리고 여기 확정적인 것들은 뭐 LNF에서 확정적인 것들은 노스볼트나 이런 SK온, 그다음에 이쪽 다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거의 여기 4680 쪽은 100% 거의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현대기아차 쪽이 사실 굉장히 가능성은 높게 초반에는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조금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금적인 부분이 현대기아차가 예전에 어디랑 했을 때였나요? 그 자기네들이 얘네들이 어, 합체, 어, 합작을 또 이건 뭐 섣불리 얘기하긴 그렇지만 현대기아차가 자기네들도 돈 되고 엔솔도 돈 되고 소재사도 돈 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현금들이 많이 있으니 오히려 이런 거 빌려주는 그런 어 이런 특이한 이런 JV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는 돈이 없어서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의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이게 현대기아차 놓치면 이제 끝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수주 모멘텀들이 아무리 뭐 레드우드가 불확실성에 있어도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덜어 쓰려면 그 직후에 IR 컨콜 직후에 좀 덜었다가 다시 샀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2개월만 기다린다라는 영상도 찍었듯이 3월까지는 좀 이런 것들을 두고 또 떠나기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이런 초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꼭 잘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우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리포트에서도 좀 포인트로 짚을 것도 굉장히 많고, 음, 그리고 제가 LNF 영상만 자꾸 뭔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2차전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중 조절을 하고 있고 최근 LNF에 집중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소통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들었고, 많은 여러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꼭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입니다.